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름표와 물음표 사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요즘 너튜브 보면은 1인 여행 크리에이터가 단연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손자가 할머니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는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년째 행복한 동행을 이어오고 있는 인생은 효라벨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지역 청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명해 주신 대로 네. 저는 할머니와 여행을 이렇게 취미로 네. 지금 다니고 있는 경상남도 김해에서 살고 있는 네. 유상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개해드리면서 갑자기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워라벨밖에 모르는데 효라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손자분이시고 네. 보통 이제 새해 다이어트나 뭐 금연 금주 이런 거 각오 많이 하시는데 내가 이번에 효도를 올해는 해봐야겠다 이렇게 막 각오나 다짐하는 분들에게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할머니와 이제 여행을 다니고 있는 손자 크리에이터이시고 여행 메이트가 이제 보통 이제 연인 그렇죠. 아니면 뭐 동성 친구 네. 많이 떠오르는데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께서 원래 그러면 여행을 좋아하시거나 외부 활동을 즐겨 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일단 간략하게 저희 할머니에 네.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선 저희 할머니 성함은 이막자 레자 여사님이시고 올해 이막자 88이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일단 성격이 되게 외향적이시고 사교적이세요. 예. 그래서 낯선 여행지를 가셔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낯가림이 없으셔서 가지고 이시네요. 이. 완전 극이입니다. 예, 극이. 네, 제가 또 근데 할머니의 그 피를 좀 물려받아서 저도 역시 극이거든요. 극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행 성격도 잘 맞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다닐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88이시면 아무래도 좀 건강 상태도 괜찮으신지 걱정도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할머니랑 주기적으로 여행을 다닌 지 이제 6년 정도 됐는데 6년. 예. 6년 전에 할머니의 그 혈색 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어. 지금이 훨씬 더 세련되고 젊어졌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네. 시간이 거꾸로 가듯이. 왜냐하면 할머니께서 약간 무기력에 조금 가까우셨는데 이제는 상호야 너 이제 내일 뭐 하니? 쉬면은 나랑 놀러 가야지. 네. 나 너무 깝깝하다. 바다 보고 싶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극성을 보이면서 저도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니 손자가 같이 여행 가자고 하면은 아이인 분도 이로 바뀌지 않을까, 밝아지지 네.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그러면 여행을 몇 군데나 다녀오신 거예요? 그거 이제 국내 여행지 같은 경우는 막 세워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 너무 좋았던 곳은 한 번, 두 번, 뭐 많이 가면 한 세네 번도 가고 더 가기도 가봤기 하고.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해외 여행지 같은 경우는 예. 자주 못 가거든요. 예. 저도 지금까지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제 태국 방콕이랑 예. 베트남 다낭 이렇게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블로그 보니까 태국 방콕은 23년 지난해 네네. 갔다 작년에 오셨더라고요. 다녀왔습니다. 예. 야, 그 방콕도 보니까 제가 좀 주로 가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네. 야, 휠체어를 또 이제 끌면서 맞아요. 할머니 또 끌고 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패키지 여행하면은 너무 짜여져 있고 그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들 예. 있잖아요. 뭔가 이런 것들은 진짜 색안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또 세상이 또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이 놀이 문화도 되게 급격하게 발전했다고 저는 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많고 재밌는 것들이 많은 걸 할머니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 실제로 할머니께서 그거를 지금 클럽을 예. 다니고 화면에 나오네요. 네, 예. 저런 식으로 실제로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와 내가 생각했던 게 틀린 게 아니구나. 네. 그리고 어르신들은 저런 걸 적응을 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타파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할머니랑 함께 하면서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네. 옷도 보면 이제 커플티라고 하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커플티를 입고 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할머니께서도 그런 내적이든 외적이든 예. 그런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어간다고 직접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그 클럽은 어느 나라였죠? 클럽은 베트남 다낭의 그 호텔 라운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음침한 클럽 그런 데가 아니라 그 클럽 내부에 있는 그런 클럽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네. 아무래도 할머니의 움직임을 보니까 춤 사이를 보니까 네. 가장 지금까지 갔던 곳 중에 좋았던 곳은 베트남 다낭이었다라고 말씀하실까봐 하실 것 같아서 질문 드렸거든요. 어디가 가장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아, 네, 정확하십니다. 그거 일단 베트남이에요. 그거는 빠지지 않으시고 클럽 얘기 나오시고 예.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지 같은 이제 방콕도 절대 빠지지 않으시거든요. 할머니께서는 대체적으로 예. 그 좀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거에 대해서 음. 그 되게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보시면은 예. 이제 전통 의상 같은 거 입고 돌아다니시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할머니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여행지 하면은 야. 저 두 개는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귀걸이도 하시고 맞아요, 지금 맞아요. 이제 방콕의 사원에 네, 맞습니다. 예, 방문한 모습이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았던 여행지는 네. 손자랑 손녀 제 여동생 예. 우리 셋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 바로 옆 동네 부산으로 갔었거든요. 예. 솔직히 해외 여행지 다 필요 없다. 예. 나는 너희 둘이랑 같이 갔던 부산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아무리 호화스럽고 저기 먼 해외 여행지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가 네.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예.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첫 시작부터 해외여행지를 도전하셔서 괜히 몸살 걸려가지고 좀 최악의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는 게 가까운 동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까운 카페 요즘에 인생 네컷 이런 거 있잖아요. 예. 5,000원이면은 그럼. 진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시도를 해보고 점차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예. 단계별로 이렇게 시도하시는 걸 좀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우님 오늘 만나고 나서 부모님이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나도 이제 효도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여행사를 알아보는 부담스러우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것보다는 가까운 곳부터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안부 전화부터. 안부 전화부터 하고 예 저도 끝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그 얘기도 있었는데 태국 방콕에 방문했을 때 할머니 휠체어를 또 직접 끌고 할머니 모시고 5시간 이상의 비행을 하면서 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휠체어가 이동하기에 완벽한 나라 찾기, 완벽한 지역 찾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여행지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우선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할머니랑 여행을 다니면서 휠체어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고 네네네. 이제 방콕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예. 항상 그 불안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일단은 누구든지 시도를 해봐야 하고 저는 할머니랑 시도를 했고 예.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글과 이렇게 사진으로 좀 정보를 전달하면서 다음에 갈 분들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조금 바로 가로질러서 갈 수 있게끔 예. 네, 그런 식으로 좀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되게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니 그럼 반대로 네네. 할머니랑 이제 여행을 가다 보면 국내든 국외든 야 이건 좀 안 맞는데 본인도 화가 날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당연히 트러블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안 맞냐면 어르신들의 발걸음이랑 일반 성인의 발걸음은 절대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예. 어르신들은 한 2배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할머니는 또 제 걸음을 어떻게 맞춰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띵걸음이거든요. 네. 제 일반 성인 걸음을 네네. 따라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다가 또 몸살 나시고 이런 자잘한 시행착오들을 겪었기 때문에 휠체어 여행까지 오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조심스럽지만 나이가 들면은 어려진다는 말을 요즘에 많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또 최근에 할머니 치매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할머니랑 여행 가서 할머니한테 맞출 때 간혹 이렇게 트러블이 날 때도 할머니가 좋아하는 간식 같은 걸 항상 챙겨가요. 이게 좀 달래듯이 악이 달리듯이 네네. 할머니 힘들어 조금만 참고 우리 갑시다 하면 여기서 할머니 좋아하는 이제 카라멜 캔디 드리면서 네. 그럼 할머니 또 바로 이제 수용하시거든요. 바로 또 좋아해 주시고. 네. 예. 이런 식으로 좀 스킬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도 좀 상처를 쉽게 입을 수도 있는 네. 연세, 나이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바로 달래줄 수 있는 스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구비를 하고 있다라는 달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달랜다는 표현. 네. 예. 요즘 그 가족 여행 금지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봤어요. 예. 저도 검색하고 알았는데 네. 예를 들자면 겨우 이거 보러 온 거냐. 네. 야 물이 제일 맛있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하는데 조부모 또 부모님과 여행을 할 때 좀 서로 삼가야 될
그런 표현들은 어떤 게 있을까? 특히 이제 뭐 손자 입장에서 본다면 예.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예. 할머니 발걸음이 느리다고 할머니 왜 늦게 답답해. 아, 내 답답하다. 할머니는 예.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더 무리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 몸 살라고. 그렇게 손자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예. 말인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가지고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음식 같은 것도 해외 가면은 잘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네. 제가 그런 그 베트남 같은 데 가면 고수 이렇게 예. 향신료 강한 음식 저도 좀 많이 가리는데 네네. 할머니 너무 잘 아, 할머니 드시더라고요. 잘 드세요? 그래서 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 드시지? 예. 그 현지인 친구가 있거든요. 예, 예. 그 해외 봉사하면서 만났던 친구인데 예. 그 친구도 너무 놀래더라고요. 이건 현지인들도 먹기 힘들어하는 향신료인데 잘 드신다. 네, 그런 거 보면서 와 이거는 고정관념. 예. 할머니라고 못 먹겠구나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좀 깨진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동년배와 여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할머니 모시고 국내외 가리지 않고 여행을 하고 있는 류상호 씨 만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상호 씨 대학 입학 때부터 예견된 게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학과가 네. 관광학입니다. 관광학. 맞습니다. 예. 그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적을 때 네네. 대학교 입학할 네네네. 때 그때 내용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 좀 그런 실버 관광에 좀 관심 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네. 불과 지금 한 10년, 11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약간 운명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사실 제가 관광과를 지나가게 된 계기도 할머니랑 이제 일본 패키지 여행을 한번 처음으로 갔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때는 패키지로. 그렇죠. 네. 근데 그때 할머니의 밝은 표정을 처음으로 봤고 내가 할머니 얼른 성인 돼서 호강시켜 드려야겠다. 그리고 저도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네. 그럼 나는 관광과를 진학해야지. 그렇게 해서 관광과를 좀 진학하게 되었고 저 지금 할머니랑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꽤 많은 경험치가 쌓였고 이런 부분을 네.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저처럼 어르신을 모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더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게끔 그런 컨텐츠를 좀 제작해서 네. 좀 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미 뭐 블로그 또 너튜브 활동하시면서 SNS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좋은 계기를 선사하고 계신데 네. 최근에 연탄 기부 국토 종주 프로젝트 이거 네. 하신 거죠? 서울, 부산 지금 종주했다고- 다 갔다 왔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구독자님들이랑 처음으로 함께하는 프로젝트거든요. 예. 그래서 혼자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도 좀 미비하기도 했고 좀 아쉬운 것도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250km 저기 해외 요르단 네. 사막 마라톤을 제 버킷리스트인데 그걸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했었는데 그 지금 전쟁 났었잖아요. 아 이스라엘 하마스 예, 전쟁 때문에 예. 하마스 전쟁 때문에 그 취소가 됐어요. 대회 10일 전에. 예. 근데 이제 후원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이제 구독자님들이 믿고 이렇게 저에게 후원금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 내가 이런 걸로 좌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플랜 B를 바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국토 종주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한 500km 정도 되는데 네. 6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여서 지금 다다음 주 예. 그러니까 2주 뒤에 부산에 연탄 기부까지 이제 하면은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이게 랜선 손주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곧 애칭입니다. 네.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는 랜선 손주님들과 1km당 10,000원 네네. 예, 연탄 기부. 그런 식으로 예. 약간 컨셉을 잡았어요. 야 지금 뭐 류상우님의 손자 투어의 프로젝트는 아직 끝이 난 건 아니고요. 네,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네, 참 이렇게 참 선한 영향력을 우리 지역에도 선사하고 계시고, 이분은 뭐 기부의 DNA가 따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많이 생기는데 시간 관계상 얘기 더 나누고 싶습니다만 끝으로 이제 갑진 한 해가 밝았습니다. 네. 갑진년 2024년 올해 계획 어떤 건지 도민들에게 좀 전해주시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 네. 올해 계획. 올해는 이제 할머니께서 컨디션이 좋으시면은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고 또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할머니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좀 그런 꿀팁 같은 걸 좀 예. 전달하는 그런 멋진 크리에이터가 네. 되고 싶은 한 해입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고요. 실시간 채팅으로도 이런 손자 두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 답을 드리면서 유성훈 씨와의 인터뷰는 마무리하겠고요.